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20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하고 전주 공장의 생산 능력을 10만 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1,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20년까지 전주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에 4천억 원, 상용차 신차 개발에 1조 6천억 원 등 모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만 5천 대인 전주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20년까지 10만 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유럽과 중국 시장을 겨냥해 새로운 차종을 개발해 승용차보다 뒤처진 상용차 경쟁력을 세계 5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대규모 투자에 맞춰 신규 인력 1,000명도 차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1차로 2017년까지 8만 5천 대의 생산 능력이 갖춰지면 곧바로 인력 채용에 들어갑니다. 세계 5위권 글로벌 메이커로 성장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 아래 매년 4천억 원씩 신규 투자하고 전주 공장 생산량도 연간 10만 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1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전주 공장에 자동차 테스트 공간인 파일럿 센터와 글로벌 트레이닝 시설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전주 공장의 설계 부문 연구 인력 300명은 경기도의 남양 연구소로 이동 배치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의 장기 투자 계획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은 시신을 찾지 못해 감효를 조성했는데요. 최근 정읍에서 발견된 무덤이 전봉준 장군의 것일지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정읍시 산해면에 있는 비봉산 자락입니다. 수풀로 우거진 곳에 오래된 비석과 무덤이 있습니다. 비문에는 장군 천안전공 지묘라는 8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천안 전씨입니다. 묘비에 관직을 쓰지 않고 장군이라고 적은 것이 특이한 데다 후손이나 묘비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곳이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묘소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예, 전봉준 장군 묘인데 이게 참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곳은 전봉준 장군의 부인인 여산송 씨 문중 땅이고 마지막까지 전 장군이 살았던 산해면 동곡리에서 매우 가깝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마지막 살았던 집에서 이렇게 가까이에 이 장군 천안 전공지묘라는 비가 있다는 것이 전봉준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봉준 장군은 1895년 4월 서울에서 손아중, 최경선, 김덕명 장군 등과 함께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전봉준 장군 처형 직후 조장태라는 인물이 전 장군의 머리를 수습해 동곡마을 뒤쪽에 묻었다는 구전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핵심 지도자였던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장군은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해 이런 가묘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증언, 그다음에 구전들이 좀 생생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조사해서 시신 또는 유골이 나온다면 그 후손들 조사하는 것까지 조사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해 발굴 사업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이 전봉준 장군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면밀한 발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성폭행과 부당 운영이 드러난 장애인 복지시설 자림원의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자림원생 140명이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실시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폐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자림원은 전 간부 직원 2명이 여성 원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전라북도 감사 등에서 이전 보상금 부당 사용 등 부당 운영이 드러났습니다. 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에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돼지고기의 저지방 부위는 어디고 소고기는 어떻게 고르고 보관해야 하는지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생활 정원익 기자입니다. 돼지고기 가운데 가장 즐겨 먹는 부위는 삼겹살입니다. 하지만 삼겹살 열량은 100g에 331kcal입니다. 반면 안심은 233kcal, 등심 262kcal입니다. 안심과 등심,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은 저지방, 고단백 부위로 필수 영양소인 오메가3와 아미노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보통 채소로 많이 하는 요리들에서는 단백질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지방 부위들을 같이 요리할 경우에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채소가 가지는 좋은 점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돼지고기에 비해 부위별로 열량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좋은 고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밝은 선홍색의 살코기와 유백색의 지방이 잘 조화를 이루고 탄력 있는 고기가 좋은 고기입니다. 도축 시기를 기준으로 저온 상태에서 열흘가량 저장하면 자연적으로 숙성돼 더욱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동 방법은 냉장 상태에서 서서히 해동을 하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이 적고 맛 면에서도 가장 좋습니다. 조리하고 남은 고기는 반드시 4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공기와 닿지 않도록 포장해야 맛이 변하는 것을 막고 상하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다음 달까지 3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장성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병원의 안전점검이 시급하다고 보고 병원의 스크린쿨러 작동 여부와 배연 설비 그리고 긴급 피난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적발된 병원에 대해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공사장에서 상습적으로 전기선을 훔친 혐의로 익산에 사는 33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하는 익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38차례에 걸쳐 3,200만 원어치의 전기선을 훔쳐 고물상에 판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최고 1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5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설 연휴 첫날인 모레까지 다소 춥다가 설 당일인 19일부터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